여러분, 혹시 치매를 예방하는 비결이 이미 우리 손안에 있고 그게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들이 지금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적인 신경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20가지 조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책에 나오는 딱딱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깊은 노년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고 실제로 적용하는 생활 수칙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조언들 중 몇 가지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그저 십자말풀이만 열심히 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시청하셔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과 단순한 미신에 불과한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치매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하나의 특정한 질병이 아닙니다. 뇌기능 저하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이 숨어있는 커다란 우산 같은 개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물론 기억 상실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말하기, 사고력, 공간 지각 능력의 어려움, 심지어 행동의 변화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록 치매를 완치하는 마법의 알약은 아직 없지만 우리는 질병의 위험을 낮추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예방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힘이며 과학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들이 강력히 권장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쩌면 가장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식단을 지중해식으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이 식단이 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식단을 따르는 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훨씬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식탁을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그리고 견과류로 가득 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요 지방원은 버터가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질, 좋은 냉합착 올리브 오일입니다. 단백질은 주로 생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과 닭고기 같은 가금류를 통해 섭취합니다. 하지만 붉은 육류나 단 음식은 큰 잔치 손님처럼 아주 드물게 식탁에 올라옵니다. 이러한 식단이 우리 몸속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물리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뇌 신경세포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뇌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흰빵 대신 통곡물 빵을 드시고 샐러드에는 항상 한 줌의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물론 올림픽 선수처럼 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의사들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권장합니다.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5번,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춤추기 등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모든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뇌를 포함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신경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뇌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특별한 단백질 생성을 촉진해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고 세포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를 말 그대로 젊고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인 셈입니다. 또한 운동은 최고의 천연 항구울제이며 스트레스 해소법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건 역시 우리 뇌의 큰 적이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원에서 매일 하는 평범한 산책이 바로 미래의 명석한 두뇌를 위한 훌륭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질병, 바로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이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면 이 뇌 속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방해받게 되고 결국 눈에 띄지 않는 미세 뇌졸중, 미세 경색을 유발하거나 신경세포를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들은 40살 이후부터는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보시라고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만약 혈압 수치가 수축기 140에 이왕이 90 이상으로 꾸준히 나온다면 이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 나오는 좋은 약들은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중한 혈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루의 작은 약 하나리 미래의 여러분의 뇌가 망가지는 것을 말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경우입니다. 이 조언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혈관 건강이야말로 우리 정신 건강, 곧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혈압 관리를 할 때는 혈당 관리도 늘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2형 당뇨병과 치매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아예 제3형 당뇨 또는 노예 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둘의 연관성은 매우 직접적이고 위험합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 전체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까지 망가뜨리게 되죠. 게다가 당뇨병이 있으면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자주 나타납니다. 뇌 속의 인슐린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지 능력도 함께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다음 3가지를 조언합니다. 첫 번째, 설탕, 흰 밀가루, 단 음료수 같은 단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이미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숙면은 단순히 사치가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쉬지 않고 대청소를 합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체계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주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청소 시스템은 알츠하이머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뇌 조직에서 말끔히 씻어냅니다. 만약 잠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면 이 찌꺼기들이 계속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되도록이면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 즉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매일 밤의 충분한 수면은 우리 뇌를 위한 해독 시간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마 어르신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금연, 담배를 끊는 이야기입니다. 심장 전문의부터 신경과 의사까지 모든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담배는 우리 몸 전체의 독이며 특히 뇌 건강에도 치명적이라고 말입니다. 흡연은 우리 뇌에 이중으로 타격을 줍니다. 첫째, 담배는 혈관 자체를 직접 손상시켜 동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동맥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당연히 나빠지고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담배 연기에는 수많은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가 우리의 소중한 신경세포, 즉 뉴런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50%에서 70%까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금연은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회복을 시작하고 뇌 건강 위험 또한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이제 종종 논란의 중심이 되는 주제, 바로 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우리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레드와인 한 잔 정도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전한 음주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습관적으로 그리고 과하게 드실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술은 신경독소, 즉 뉴로톡신입니다.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중독시키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술을 과하게 드시면 뇌의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해마 같은 부위에서 뇌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술은 비타민 B군, 특히 티아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티아민이 부족하면 심각한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권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술을 아예 끊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소비량을 최대한 줄여서 절대적인 최소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한 잔씩 마시는 것은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이는 어쩌면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해칠 수 있는 근거 없는 이야기, 즉 미신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술이 적을수록 여러분의 뇌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이며 우리 뇌 역시 소통하고 교류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드리는 8번째 조언은 바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세요입니다.
고립되거나 외로워지는 것은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확실한 요인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우리 뇌는 그야말로 최대치로 가동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심지어 비언어적인 신호까지 읽어내야 하니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뇌의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아주 복잡하고 훌륭한 인지 활동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소위 인지 예비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뇌가 노화와 질병에 더 오래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뇌의 여유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와 친척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취미 클럽이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강연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심지어 이웃이나 가게, 직원과의 간단한 대화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고립되거나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생생한 사람과의 교류는 뇌를 활력 있게 유지하는 가장 즐겁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리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 뇌는 평생 동안 계속 변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9번째 조언은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도전을 해주세요입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를 배우는 일, 컴퓨터 기술 습득, 혹은 단순히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까지 이 모든 활동이 뇌 속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도록 촉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전이 여러분에게 새롭고 또 충분히 어려워서 집중력과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은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기억력, 주의력, 논리적 사고, 그리고 협응력까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인지 근육을 단련시키는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학습 능력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활기찬 취미 생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분명 감사할 것이며 이것이 곧 뇌 노화를 막는 최고의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활동 이야기에 이어서 의사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서, 즉 책 읽기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간단하고 늘 하던 활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뇌에게는 놀라울 만큼 복잡한 과정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나 단어만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문자를 해독하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내며 줄거리를 따라가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분석하는 등 상상력과 감성지능까지 모두 동원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의 거의 모든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종합적인 두뇌 훈련인 셈입니다. 각종 연구 결과는 일생 동안 꾸준히 독서를 해온 사람들은 치매나 인지 저하 발생 위험이 훨씬 낮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무엇을 읽는지 소설이든 과학기사든 역사책이든 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읽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독서는 또한 건강한 뇌의 징표인 어휘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독서를 여러분의 일상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인지적인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즐거우며 접근성이 높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뇌 운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게임이나 퍼즐 아니겠습니까? 십자말풀이, 스도쿠,
장기, 퍼즐, 논리 퀴즈.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이것들은 집중력을 높이고 논리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작업 기억 능력을 사용하게끔 만듭니다.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때마다 뇌에 작은 자극이 되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조언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종류의 십자말풀이만 계속 푼다면 뇌는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무의식 중에, 즉 자동 운전 상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뇌 훈련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두뇌 게임을 번갈아 가며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스도쿠, 내일은 장기 한판, 모레는 어려운 퍼즐 맞추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뇌의 여러 부위와 다양한 인지 능력에 골고루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꼭 특별한 두뇌 훈련 앱에만 의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오랜 시간 검증된 전통적인 놀이들이 때로는 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스트레스가 참 많지요. 우리는 이런 긴장감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 만성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잠시 동안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지만 혈액 속에 항상 높게 남아있으면 우리 뇌를 심하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배우는 데 꼭 필요한 영역인 해마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코르티솔이 이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를 말 그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드리는 12번째 조언은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게 딱 맞는 긴장 완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연습, 심호흡, 요가, 자연 속 산책, 또는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을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고 불안한 생각을 꺼버릴 수 있는 능력은 사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인지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소중한 기억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조언이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수많은 연구들이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청력 손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중장년층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것이 왜 연결되는 걸까요?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듣는 능력이 떨어지면 뇌는 말과 소리를 구분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 에너지를 뇌는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다른 중요한 기능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뇌가 끊임없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둘째, 청력 악화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니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스스로 대인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인지 건강에는 매우 해롭습니다. 셋째, 청각 자극이 부족해지면 소리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을 피하시고 소음이 심한 기계를 다룰 때는 반드시 보호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력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듣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청기는 단순히 세상의 소리를 되찾아주는 것을 넘어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뇌장축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화기관과 중추신경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통로입니다. 우리의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의 상태가 우리의 기분, 행동, 그리고 중요한 인지 기능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번째 드리는 조언은 바로 장 건강을 신경 쓰세요입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몸속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시다시피 만성적인 전신염증은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모두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위한 좋은 먹이가 됩니다. 또한 발효식품도 매우 유익합니다. 천연 요구르트, 캐피어,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들은 장에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공급해 줍니다. 반대로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유해균만 키우게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장을 위해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동시에 여러분의 뇌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저희가 지중해 식단을 이야기할 때 이미 언급했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재료입니다. 우리 신경세포, 즉 뉴런의 세포막이나 바깥을 둘러싼 보호막이 바로 이 오메가3로 상당 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의 한 형태인 DHA 도코사헥센산은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메가3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으로부터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성분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원천은 기름진 등 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것들이죠.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생선을 드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선을 즐겨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식물성 오메가3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아마씨, 치아씨, 그리고 호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오메가3는 동물성 오메가3에 비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정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오메가3 보충제 복용을 권하실 수 있습니다만 복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에 이러한 유익한 지방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은 어르신들의 뇌 구조적 건강과 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비만은 특히 중년기에 살이 찌면 나이가 들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몸무게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에 동반되는 대사 이상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뱃속에 쌓인 과도한 지방은 우리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근원이 됩니다. 이 지방 조직에서는 혈액을 타고 돌면서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비만은 이미 말씀드렸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그리고 혈관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건강한 체중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체질량 지수, 즉 BMI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정상 범위는 18.5부터 25 사이입니다. 체중 관리는 굶는 다이어트나 지나치게 힘든 방식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저희가 이 영상 내내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건강한 습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 전체에 이득을 주는 복합적인 접근 방식이고, 물론 뇌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언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외로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뇌 손상은 겉으로는 아주 가볍게 넘어간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을 잃을 정도의 충격은 나중에 치매가 올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출혈이 생기며 만성적인 염증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자동차에 타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자전거나 롤러, 스키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쓰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치우시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사용하세요. 특히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곧 머리 부상을 막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안전수칙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비타민 D는 자외선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흔히 햇살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그동안은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뇌의 기능에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분을 포함해 뇌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학자들은 비타민 D가 신경세포의 성장을 조절하고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같은 노폐물을 뇌에서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처럼 햇빛을 보기 힘든 곳에서는 이 비타민의 부족 현상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이는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권장할까요? 첫째, 안전한 시간대를 골라 햇볕 아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째, 식단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키십시오. 예를 들면 등 푸른 생선, 대구간, 달걀, 노른자 등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양의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몸의 문제, 즉 생리적인 부분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드리는 19번째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우울증, 무기력증, 그리고 냉소적인 태도 같은 상태들이 치매 발병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낙관적인 생각,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는 것은 뇌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일본 문화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즉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키가이를 가진 분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가짐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삶의 목표는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돕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게 하며
사회적 관계를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아주 좋은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것이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것이 일이나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 혹은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꾸준히 따라가세요. 분명 여러분의 뇌가 그 선택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조언이자 가장 중요한 총정리입니다. 바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항상 최선입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치매 위험 요소들, 예를 들어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비타민 부족 등은 오랫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오직 분석과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사와의 만남은 문제를 생활습관 개선이나 최소한의 약물 치료만으로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초기 단계에 잡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건강 관리에 있어 적극적 프로액티브이 되십시오. 의사와 위험 요소를 상의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자신의 건강 전반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특히 뇌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신진대사를 돌보는 것이 곧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기억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뇌를 치매로부터 지키는 것은 무슨 단 하나의 마법 같은 약이나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활발한 두뇌 활동과 사회생활,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나쁜 습관을 멀리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 뇌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단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명료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엄청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건강과 장수에 관한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20가지 조언 중에서 어떤 것을 이미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